2달 전에 저의 모습을 되돌아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나라 산업이 2020년도에는 회복을 할 것으로 보고, 네, 안녕하세요, 중수차답니다. 오늘은 10월 12일이고 토요일입니다. 이제 오늘 새벽이었죠. 미중무역 전쟁이 약간 잠정 합의가 돼서 이거에 대한 영상 꼭 찍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영상을 좀 틀었고요. 그 영향과 미중무역 전쟁 합의에 대한 영향과 한국 주식 본격적인 상승 랠리를 할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까지 그 미중무역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었고, 2020년에 한국 주식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그런 영상도 좀 찍었었죠. 조회수가 좀 많이 나왔었던 영상인데,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미중무역 전쟁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뤘고, 반도체 사이클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좀 다뤘었습니다. 이게 8월 10일이니까 지금으로부터 2달 전에, 딱 2달 전에 영상을 올렸었던 겁니다. 이제 그 당시의 영상의 핵심은 미중무역 전쟁이 이제 타결이 된다면은 반도체 사이클도 크게 올 것이고, 한국 주식을 2020년에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2019년 말부터는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렸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반대 의견들도 많았는데, 저는 이것을 악플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이만큼 사람들이 정말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알게 되는 그런 좋은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0을 깼었을 때였습니다. 그때가 아마 이제 8월 초였으니까 2000을 깼었을 때인데, 이때 비관론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영상에 유튜브에서도 비관론자들이 굉장히 많았고, 1700을 깨고 내려간다는 그런 사람도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아래다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해답은 미중무역 전쟁과 반도체 사이클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죠. 댓글에서 2020년 경제 위기가 온다고 하는데, 이분은 반대로, 제가 이제 반대로 말을 한 거죠. 시간이 지나면 알겠네요 라는 그런 얘기를 남겼는데, 이제 뭐 그런 의견도 있었고, 남들이 사지 말라고 할 때 오른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죠. 굉장히 사람들의 의견은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에 그런 변동성이 나타난다고 좀 생각이 돼요. 또 뭐 김창호님들은 조금 악의적인 댓글이었던 것 같은데, 폭락하면 책임질 건지 참이라는 그런 댓글을 좀 달았었죠.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코스피 2000대 다 팔고 2, 3년 후 매수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2040이니까, 그리고 이제 뭐 미중무역 전쟁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 건가,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군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1700, 1800을 간다는 그런 사람도 많았죠. 사실 그 당시에 이제 8월 초니까 지수가 1900 정도였어요. 1900이었으니까 1800까지 간다는 얘기는 뭐 그렇게 무리한 얘기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고, 여기서 이제 저항을 받고 다시 하락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죠. 그래서 아마 저도 얘기를 할 때 아마도 조금 상승할 가능성도 있지만 더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도 좀 열어둬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참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1800, 1900 정도의 그 지수의 시기에 이런 영상을 올렸던 것도 좀 대단한 그런 용기였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 그리고 그 당시 이제 폭락론자 JTB에서도 1600까지 막 떨어진다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고, 이제 그 근거는 항상 이분은 좀 파동 이론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은데, 뭐 A, B, C파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해요. 뭐 작은 또 1파, 2파, 3파, 4파, 5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한 1600, 1700까지 간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선물 차트에서도 한 250은 그냥 뭐 깬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 제가 실수한 부분은 실수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헬릭스임스나 이제 다산 네트워크스처럼 말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잘한 부분은 잘했다고 제 스스로도 좀 칭찬을 하고, 어떤 부분을 잘했는지 제 스스로 되돌아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들이 놓쳤던 부분, 그러니까 폭락론자들이 놓쳤던 부분은 산업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산업은 당연히 이제 반도체이고, 반도체가 꺾이면은 지수도 폭락을 하고, 반도체가 오르면은 지수도 이제 오를 것인데, 그 어떤 반도체 사이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해 없이 단순히 파동상 5파 하락이 일어날 것이니까 1700까지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눈과 귀를 막고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반도체 경기가 꺾여서 수요가 급감을 해가지고 만약에 지수가 1600까지 갈 것이다 라고 근거가 있는 그런 하락을 얘기를 한다면 조금은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뭐 그런 식의 그 논리가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단순히 엘리엇 파동으로 설명을 하는 것은 장님이 차트를 보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하고,
지수가 하락한 원인을 먼저 분석을 하고 이런 악재나 그 하락의 원인들이 지금 지수에 선 반영이 되어 있는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이 될 것인지 예측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빠졌으니까 앞으로도 더 많이 빠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초보 투자자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되돌아봐서 생각을 2달 전에 그 저의 모습을 되돌아서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이제 우리나라 산업이 2020년도에는 회복을 할 것으로 보고 특히 이제 그동안 많이 빠지고 회복기 때 가장 많이 탄력적으로 움직일 어떤 정유 섹터 S-오일이라든가 반도체, 원익 IPS를 이제 계속해서 매수를 했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또 이제 지속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5G에 투자를 해가지고 비교적 하락폭이 조금 적었고 상승할 때 꽤 그래도 괜찮게 올라서 수익률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달 전에 저의 그 모습한테 칭찬을 해주고 싶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미중 무역 합의에 대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보면은 일단 중국은 이제 400에서 500억 달러의 미국산 농산물을 수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융시장 개방에 대해서도 좀 합의안에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15일부터 원래 25에서 30%로 관세를 인상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협상에서는 이 수준을 현 상태에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25%로 유지를 하는 거죠. 관세를 완전하게 물리진 않았습니다. 빅딜로 가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과 환율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접점을 찾았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이제 중요한 문제가 화웨이 제재의 완화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합의 내용 역시 명확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과 미국 모두 이번 협상에 대해서 만족감을 드러내긴 했지만 앞으로 이제 3주 뒤에 공식 합의문이 작성이 될 거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합의가 이제 완벽하게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확 올랐다가 중간에 조금 조정을 받아서 한 1%대에서 상승하는 것으로 끝났죠. 그래서 앞으로는 악재보다는 호재가 많은 것이 3주 뒤에 그 구체적인 합의문이 나왔을 때 어떤 내용들이 이제 포함이 되는지에 따라서 증시가 다시 이제 방향성이 정해질 것 같고 11월 달에 에이펙 회담에서 미국과 중국 양국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이제 크기 때문에 지금 합의가 어느 정도 스몰 딜, 이 정도면 이제 스몰 딜이 안정적으로 합의가 된 것으로 보고 이제 빅딜까지 가기는 조금 힘들겠지만 중간중간에 어떤 스몰 딜들이 계속해서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수를 보면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저점을 계속 높이는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미국 증시도 1% 올랐고 선물 지수도 거의 1%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이면 이제 무조건 상승을 하겠죠. 근데 상승을 하다가 이제 계속 장대 양봉으로 끝날지 아니면 이제 돛지형으로 윗꼬리와 아랫꼬리를 달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중장기적인 단기적인 하락 추세가 있었는데 그 단기적인 하락 추세는 어느 정도 좀 끝이 난 것 같고 중장기적인 지금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 거의 이제 확정적이죠. 우리나라 주식을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만약에 여기서 정말 분할 매수를 하신 분이라면은 정말 큰 수익을 맛보실 수 있겠고 지금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여기 하락했을 때 조금 많이 분할 매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분할 매수를 하신 분도 괜찮은 그런 수익금을 좀 얻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코스닥도 지금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월요일 같은 경우도 이제 상승을 할 테니까 120일선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을 하고 여기서 이제 코롱티슈진도 사실 상패에는 좀 면했잖아요. 그리고 HLB도 좋은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바이오주들에서 바이오 섹터에서 더 이상 악재가 나오지 않고 호재가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면은 지수 자체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서 현금화를 하는 것이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이 이제 베스트였고 만약에 이제 너무 급격하게 올라 버리게 된다면은 조정을 받을 때 약간씩 분할 매수를 하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사실은 이제 본격적인 얘기인데 한국 주식이 유난히 많이 빠졌던 그런 이유와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이제 반전이 될지에 대해서 이 영상을 좀 찍을 건데 이제 10분이 좀 넘어가니까 두 번째 영상으로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